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0월 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대장동 게이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 몸통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죠. 이 대장동 게이트가 이 대선판을 크게 흔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느 쪽에 유리할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연루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지층 결집, 이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재명에게 불리할 수가 있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후보 교체론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보면은 지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재명에게로 결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번 일요일에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게 뻔하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이런 사람보다, 추미애 이런 것보다 이재명에게 결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 대장동 게이트가 오히려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 효과죠. 자, 실제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이 오늘 발표했는데, 케이스탯 리서치,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 일단 다자 구도에서 이재명은 31.1% 확 뛰어 올랐습니다. 1위를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 2위인데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19.6%.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4.1%. 그러니 이재명 1위, 이재명과 2위 윤석열 사이에 무려 10% 이상, 11% 이상의 이 지지율 격차가 나는 오차범위 밖에가 있죠.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대 윤석열 양자 대결을 붙이니 이재명이 43.4, 윤석열이 35.7, 7.7%포인트 이렇게 이재명이 앞섰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효과를, 오히려 대장동 게이트의 효과를 이재명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언론 취재가 나오면서 뭔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겠죠.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것이 나오면은 이재명 후보로부터 이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진보 좌파 성향의 지지층이 결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31.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1.1%로는 당선이 안 되죠. 당선이 안 됩니다.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가 41%였죠. 그리고 어쨌든 31.1%, 3분의 1이 안 되는 걸로는 당선이 안 됩니다. 중도층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중도층의 표를 끌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결정적인 어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만에 하나 어떤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의혹처럼 실제로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 설계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든가, 이재명이 사인을 했는데 지금 발뺌을 하고 있죠. 지금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동규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협의를 한 회의록 같은 게 드러난다든가, 이러면은 중도층이 빠져나가면서 이재명 당선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지금 김호수 검찰의 수사 의지입니다. 과연 김호수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를 할까? 수사를 하면은, 수사를 해서 뭔가 밝혀내면은 중도층이 이탈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후보 교체론도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결국 검찰이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입니다. 검찰이 얼마만큼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속전속결로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자 소환도 하고 하는데, 정말 이것을 진실을 캐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양론이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 의지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김오수 검찰,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뭐 수사를 면죄부 주기식 수사를 할 수가 있겠죠. 보여주기식 수사 정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친정권 검사들 그러면은 어떤 본인들의 그 출세욕에 따라서 검찰총장도 하고 주요 보직에 가기 위해서 정권에 잘 보인다, 뭐 잘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부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친정권 검찰 간부들을 보면은 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학생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진보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의 출세욕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뭐 맞물려 있죠. 진보 정권이 유지돼야지 과거에 학생 운동도 하고 했던 자신들의 출세도 보장되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 일종의 정치 검찰이죠. 그쪽에서 이 문재인 정권을 이어가는 진보 좌파 정권이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자, 그런 분석들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임기 말에 역대 정권을 보면은 임기 말에 이 사정기관들이 정권과 등을 많이 돌리죠. 제가 그때 레임덕의 몇 가지 징후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임기 말이 되면은 뭐 검찰, 경찰, 국정원, 뭐 감사원 이런 그 권력기관들이 차례로 등을 돌립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이 김오수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은 임기가 다음 정권까지 넘어갑니다. 다음 정권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차기 권력을 누가 잡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차별화를 시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도 들어가고 할 텐데 그때를 그냥 의식을 해서라도 이것을 이미 임기가 끝나가는 정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 자, 그런 말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입건을 했죠. 입건을 했는데 그것 역시도 이 임기 말에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 아닌가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그 맥락에서 지금 김오수 검찰도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원래 원칙대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방향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 끝까지 충성을 해서 이 진보 좌파 정권 연장을 원하는 그런 수사로 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검찰총장 출신이죠.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후배 검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상황 파악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하라. 이런 충고를 막 날렸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오후에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자리에서 단연 이 발언에 주목이 되는 인물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장동 2억 사건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건 2억이 아니고 2억은 끝났고 이미 확인된 배임 범죄다.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범죄 구조가 확실하게 나왔다. 거기 공동주범이 검사 출신답죠.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확실하게 이렇게 나온 범죄 사건이다. 공동주범이 이재명, 유동규로 나온 범죄 사건이다. 앞으로 2억 사건이라고 부르지 마시길 바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가담자가 있고 어느 정도 무엇을 가담했고 부정한 금품이 어떻게 오갔는지 규명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 범죄 사건은 이미 드러난 바에 의해서 명확한 배임 범죄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고 하천 대유의 주인은 감옥 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은 감옥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구체화시켜서 이것은 2억 사건이 아니고 이미
범죄 혐의가 드러난 범죄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자, 오늘 또 윤석열 총장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에 강력히 경고한다. 후배 검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검찰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중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식으로 저강도 수사하면서 증거인멸 기회를 줘서 짜 맞출 시간 줘서 수사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 재량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그냥 그 검사들이 알아서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은 검사들이 이거 잘못하면은 그 재량이 아니고 이거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함부로 재량을 발휘하다가는 나중에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정권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괜히 이 정권 눈치를 보고 하지 말고 수사 똑바로 하라. 그걸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런 경고장을 남긴 거죠. 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검찰 수사 향방에 따라서 자기 대권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강도로 수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의 대권 운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에 검찰의 수사 의지가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대선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그때도 다 검사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자기 대권의 향방을 가름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겠죠. 과거에 그 검찰 수사가 대권에 영향을 준 것을 제가 간략히 3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대선, 그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제대적으로 벌어졌죠. 야당이었습니다. 이명박의 BBK 주가 조작, 그리고 도곡동 땅 의혹,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 언론과 여당에서 제기를 했고,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묘한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 도곡동 땅에 대해서 제3자 소유로 보인다. 이 도곡동 땅이 이상덕 후보의 형인 그 형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명의자는 형인데 제3자 소유로 보인다. 이것은 이상덕 죄송합니다. 이상덕이 아니고 이명박. 자, 이명박 제3자 소유로 보인다. 이명박 소유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자, 야당이었으니까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놨겠죠. 그때 상당히 그 시점이 2007년 8월이니까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이겨서 본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됐죠. 2007년에는. 그 다음에 2002년 대선. 그때는 기억하시겠지만은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 아들을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죠. 그래서 그때 김대엽 씨가 불과 대선 5개월을 앞두고 이해창 후보의 부인이 이 돈을 주고 장남 병역을 면제시켰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해서 이른바 병풍 사건, 병풍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창 후보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줘서 이해창 후보가 떨어졌는데, 대선이 끝난 직후 2003년 1월에 검찰은 거꾸로 김대엽 씨를 무고, 수사관 사칭, 명예훼손 이런 혐의로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죠. 그렇지만 이미 이해창 후보는 떨어진 다음입니다.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죠. 1997년 대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선 때 투표 2달 정도를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비자금 670억 원을 조성을 했다,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리고 신한국당이 김대중 DJ 후보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김태정이었죠. 김태정 검찰총장이 고발 나흘 만에 대선 전에, 이거 지금 수사해도 대선 전에 수사 종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수사 유보를
유보를 발표했죠. 자, 그래서 그 DJ 비자금 사건 수사가 유보가 됐고 DJ가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때 나중에 이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어떻게 해상을 했냐면은 그때 수사 유보를 결정한 것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YS였다. 김영삼이었다. 선거 때 상대 후보의 약점을 덜쳐내 비난한 사람치고 당선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DJ 비자금을 수사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이렇게 YS가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후일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 이게 뭐 97년 이야기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선을 정해주지 않겠느냐. 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청와대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어제 처음으로 반응이라고 내놨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이 정권 재창출이냐 실패냐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검찰 수사의 강도, 수사 의지가 차기 정권의 향방을 가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김호수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할까? 자, 여전히 이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고 또 진보 좌파 정권이 이어지길 바라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미래 권력,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수사를 그냥 대충 얼버무리든지 아니면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갈까? 아니면 법대로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수사를 진행을 할까? 그 여부에 따라서 차기 대권의 향방도 또 검찰에 의해서 갈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